경제, 민생, 뭐 지금 민생 행보를 계속하겠다라고 대통령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얘기를 하고 달라지겠다고 하는데 한 달 지났잖아요. 예. 한 달 지났을 때 평가는 어떻습니까?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흐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유 똑같네 이런 흐름입니까? 이거를 보시면은 네. 경기 나빠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조사인데 지난달 대비 경기가 이제 나빠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넷 스코어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35. 근데 여기 두텁게 형성이 돼 있죠. 30 밑으로 빠지질 않습니다. 그렇네요. 올해 들어서. 좋지 않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러면 지난달에 마이너스 48이었는데 10월 달에 네. 이번 11월 달에 마이너스 35니까 이건 좀 좋아진 거 아니냐. 음,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네. 갤럽이 이유를 적어놨거든요. 이유.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에 따르는 아하. 그런 것 때문에 지난달에 이렇게 마이너스 48까지 취소했던 거고. 그렇네요. 그때 예, 이번 있었으니까. 달에 이제 약간 좀 완화됐다라는 건 네. 그래도 마이너스 35. 아. 예.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나빠질 것 향후 1년간 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올 7, 8, 9월 10월은 이제 하마스 전쟁 비슷하네요. 뭐 따지면은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다. 그러면은 그 강서구 재보선 이후에 네. 저 민생 행보를 뭐 해보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게 과연 그러면 어디에서 이거는 증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예? 살림살이. 아, 살림살이. 살림살이도 똑같아요. 살림살이도 네. 이게 이제 이 마이너스 16이죠. 그렇게 되면 올해 7, 8, 9월, 10월 해서 그냥 다 안 좋아요. 빨간색으로 별반 달라진 게 예, 없다. 두 자릿수입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좀 크게 보면 네. 지난 정부 시절에는 코로나 팬데믹이었지만 그래도 파란색도 한 번씩은 나왔어요. 빨간색이 한 자릿수이기도 했고 그렇네요. 이번 정부 들어서 너무 나빠졌습니다. 너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외적인 이 원인으로 좀 뭐 다 돌릴 수 없죠. 돌릴 네. 수 있다면 돌린다면 네. 그러면은 그걸 극복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나 뭐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빨간색 완전 빨간색이죠. 두 자릿수 한 자릿수가 없어요.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뭔가 반등을 노리고 예. 반등을 좀 생각하면서 행보를 했을 터인데 윤 대통령도 그리고 대통령실 뭐 내각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여론의 평가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또 대통령실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수치 같아요. 예, 예. 이제 더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아닌가벼, 이 길이 예. 아닌가벼 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뭔가 건데. 있어야죠. 음. 예. 부자 감세하고 네. 그리고선 재정 정책에서 이제 예산 줄이고 이렇게 가면 건전재정 그 계속 얘기하고 있던데. 그거 아니라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면? 예, 예. 이걸 건전하다라고 얘기하기가 그 단어는 그렇게 뭐 쓰셨다고는 네. 뭐 보는데 실제로 근데 부자들한테는 건전하고 약자들한테는 예. 불건전한 게 돼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재정 정책에서 부자 감세는 빨리 철회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이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 예. 이게 지금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 같아요. 민생 또 경제 물가 부분도 그렇고 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일방통행하는 모습, 소통 안 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켜도 거부권 행사하고 예. 뭐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도 그렇고 민생 경제도 그렇고 약간 국민들이 볼 때는 이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어지다 보면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여론의 흐름이 정말이다. 여론이 그냥 수치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결과로 나오네라고 확인했던 여권. 지금 뭐 이뇨한 위원장, 김기현 대표 오늘 만났다고 하지만 뭐가 바뀌었냐라는 평가가 다시 한 달 뒤에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모습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죠.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정당 지지도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지난번에는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듯해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37로 이제 뭐 앞서가는가 했는데 물론 예.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이제 그 횡보라고 격돌하고 있죠. 봐야겠죠? 예, 횡보하고 있고 네. 그래서 두 당은 사실 격돌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37에서 35로 2% 포인트 조정됐습니다. 민주당도 34에서 33으로 네. 1% 포인트 조정돼서 사실은 두 당의 격차는 여전히 2% 포인트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이 두 당이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하다. 예, 완전히 이 횡보하고 있는 대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뭐 글쎄요. 그러면은 뭐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혁신이 띄우면서 뭔가 바뀔 것이다. 또 이뇨한 위원장이 워낙에 말을 또 세게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바뀌나 보다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버스 92대인가요? 동원해서 예, 예. 뭐 이걸 뭐 동원은 안 했겠죠. 자발적으로 모였겠죠. 그 지지자들과 함께 산악회 모임에 가서 4천 명이 넘는 시민들 앞에서 알량한 정치 하려고 서울로 가진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렇죠. 이건 국민의힘에 어떻게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뉴스토마토 조사이거든요. 네. 사실은 인요한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찬성이 56.9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평균. 이건 이제 ARS 조사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57.8이어서 험지 출마 요구는 이거는 예, 뭐 예. 다 지지층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성향 상관없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험지 출마를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는 아마 이제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전 그거 같아요. 밑에 자기가 이제 조직력이 상당하니 네. 험지 출마 요구 자꾸 하면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나가도 예. 자신 있다. 맞습니다. 내 지지자들 봐라. 이렇게 예, 예. 내세가 세다. 이걸 좀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김두관 의원 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인데 이것도 찬성이 상당히 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54.1이고요. 그래요. 전 지역에서 이제 다 고루 높고 이것도 전 지역에서 지금 부울경만 빼고는 전부 다 이제 50%를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찬성하는 편이어가지고 예, 요것도 어떻게 나중에 요거는 지금 10% 13% 포인트니까 네. 예. 이건 약간 애매하네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오차범위에 걸릴 수도 있겠네요. 예. 여튼간에 찬성 비율이 이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야 할 거 없이 험지 출마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자기 희생, 진정성, 네. 그렇죠?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험지 출마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정치인들이 이걸 피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당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야 모두 이렇게 되고 있고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하는 요 험지 출마는 예, 먹힐 확률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예. 버티지 못할 것이다. 장재현 의원 같은 경우 버티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무소속 나오겠죠. 나오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요. 장재현 의원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이른바 친윤 핵심으로 불리던 의원들 또 그리고 이제 지도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떻게 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이 성공한다면 국민의힘은 뭐 지지도 상승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지금으로서는 아직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로 보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지지도 좀 올리려면 한국갤럽조사에서 올리려면 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요. 민주당이 이제 올린다. 근데 이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예. 이준석 얘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도 이준석 대표 뭐 공천 줘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어쨌든 간에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게 이준석이 돼 버렸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또 그다음엔 유승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이 동력이 이 여론에서 이제 동력을 받으려면 네. 언론에서 이제 노출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좀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디어 토마토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동관 탄핵 찬반은 찬성이 48.3으로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당연히 그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진보 성향자 중에서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요. 네. 이동관 탄핵 찬반. 자, 이런 이슈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네.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연관어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류라도 노출량을 늘리겠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네. 그거는 맞는 거죠. 왜냐하면 여론에 부합되는 그렇죠. 걸로 노출량을 늘려주겠다. 노란 봉투법 가지고 뭐 힘있게 뭐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상당히 타당한 뭐 홍보 전술이 되겠죠.
예. 그런 걸 해서 좀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된다. 지금은 정치권에서 이준석 얘기 계속 나오고 인요한 얘기만 나오고 이래서는 민주당은 그러면 뭐 하고 있지? 라고 되거든요. 아, 뭐 어쨌든 국민의힘 인사들이 지금 여론을 좀 장악하고 있다. 예, 예. 민주당은 그걸 좀 뺏어와야 된다. 예. 그래서 이동관 탄핵, 뭐 검사 탄핵 얘기, 그렇죠. 거기다가 저는 어떻게 보세요? 비명계 의원들이 뭐 어제 그런 4명이 거는 좋다고 봅니다. 뭉쳐서 저는. 뭐 예. 만들었던데. 그렇게 자꾸 만들고 소장파도 있고 해야 예. 아 그래요? 민주당에도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 나쁜 거는 여론에는 아니에요. 도움이 된다 이겁니까? 탈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분이 만약에 네. 탈당한다면 예. 그거는 아마 안 좋을 거예요. 아, 탈당한다면 탈당하고 어디로 간다고 이런 거는 좋지 않은데 네. 당을 강화하고 자당을 자기 소속 정당을 강화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다른 목소리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뭐 자꾸 나와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 민생 이슈라든지 네. 이렇게 뭐 언론 탄압이 있다라고 의혹을 받는 뭐 이동관 이 뭐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돼서 네.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거는 열심히 잘하면 할수록 좋다. 그리고 아까 더 해야 된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목소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사실은 더 뭐 지도부보다 우리가 더 잘 싸운다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오히려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그렇죠. 더 우리가 굉장히 싸우겠다. 야성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더 잘한다. 예.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죠. 그렇게 근데 경쟁을 그렇게 해야죠.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천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러면은 또 악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거는 여야 막론하고 공천과 관련된 파동은 굉장히 좋지 않죠. 아하. 예. 공천과 관련해서는 안 좋고. 그래서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네. 뭐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인데 경선. 이거는 뭐 예, 경선으로 가고 음. 뭐 공정하게 할 테니 걱정들 말아라. 뭐 네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지금과 관련해서는 저는 여론에 좋은 영향을 받으려면 네. 국민 뭐 중도 성향자 마찬가지죠. 중도 성향자이신 분들 이 뇌리에 네. 마인드 쉐어를 더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면 더 좋은 정책 가지고 정부 여당이 잘 못하면 싸우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야당답게 더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잘한 건 또 열심히 알려서 국민들이 그렇죠. 일을 하고 있구나. 예, 예. 이런 일을 하고 있네. 이걸 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있고. 아 진짜 방금 중요한 거 말씀하셨어요. 네. 공천과 관련해서 서로 갈등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음. 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좋지 않다. 예. 그래요. 여야가 앞으로는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당 안팎에서 벌어질 텐데 국민들이 볼 때 사실은 제일 짜증나고 화나는 게 안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막. 그렇죠. 예?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예. 그런 거는 그렇게 안 여당이건 되게. 야당이건 지지하시는 분들 실망하기 딱 좋은 거죠. 그걸 어떻게 좀 벗어나 가지고 각자 이제 지지층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까지 나아가느냐 이 싸움인데, 그래서 앞에 저희가 짚어드렸지 정치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 선택 이게 좀 커 보이는 것이고, 뭐 신당 문제도 있고요. 그 여당 내에서는 민생 뭐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누가 정말 우리 어려운 민생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냐. 지금 예산 정국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 이것도 어떻게 지금 나오는지 중요해 보여요. 맞습니다. 이것도 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럼요. 너무 중요하죠. 음. 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지금 많이 깎여 있는 민생 예산들, 뭐 지역 화폐 예산이나 아니면은 R&D 예산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어떻게 복원이 되느냐. 아 너무 중요하죠. 예. 그런 거를 가지고 예. 예. 국회 내에서 잘 싸워준다면 그러면 뭐 민주당도 결국 야당 아닙니까? 야당이죠. 야당은 뭐 싸워야죠. 야당은 싸우고 반대하라고 예. 있는 게 야당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견제하라고 있는 견제하라고 건데 있는 거죠. 제대로 해야죠. 그걸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시점이네요. 중요한 순간이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나 이런 검사 탄핵 문제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이냐. 사실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좀 처리하면서 예. 민주당으로서는 뭐 한 방 맞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철회를 해서 이제 11월 30일에 이걸 발의해가지고 12월 1일에 처리하겠다. 근데 또 11월 30일에 본회의가 또 열릴지, 이러다 보니까 제일 또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김진표 의장이더라고요. 예, 예. 본회의를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 아 이런 것도 좀 네. 저는
저는 이게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나 법안 가지고 그거를 볼모 삼아서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민생은 빨리 해결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이동관 그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이와 관련돼선 야당은 또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네. 그거는 이제 또 그것대로 추진이 되고 음. 하는 그런 투티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능한 모습, 정말 예. 믿을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누가 보여줄 것이냐. 자, 여기에 또 이 싸움도 있네요. 맞습니다. 이 싸움도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갤럽에서 또 조사를 한 내용이 있나요? 소개시켜드릴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도 좀 참고할 만한 게 있는지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다른 걸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좀 한길 이게 한길에서는 네. 아까 그건데 예. 공천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 네,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승민 유승민 뭐 의원. 딱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8대 38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동률이네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공천 주지 말아야 된다가 이렇게 높은 비율이에요. 60이에요. 아직까지 이른바 이제 배신자 프레임 그렇죠. 여기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네. 이준석 전 대표 공천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국적으로 보면은 32가 줘야 된다, 43이 주지 말아야 된다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60% 넘게 61.7이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네. 이준석, 유승민은 이미 국민의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지층의 어떤 그 배경을 갖는다면 네. 이분들은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신당 만들 수밖에 없다. 아 그래요. 그렇게 현재로서? 전 봅니다. 근데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지난번 있죠. 대선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찾아와가지고 얼싸안고. 그게 이제 여권에서는 바라는 바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준석을 뭐 비대위원장 끌어당겨야 예. 아니면은 뭐 공관위원장이나 예, 예. 뭐 이런 걸 앉혀가지고 큰 선거 돌파하려면 이준석을 써야 되니까 청년 표심. 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겠는데 이준석 전 대표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똑같이 계속 당하면 알면서 당하면 당하는 놈이 문제다. 그래요. 예.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될지 예, 모릅니다. 예. 지금 총선 5달 남았는데 한 달 남겨놓고 보름 남겨놓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 알 수 없죠. 제가 지난 대선 때 보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당시 후보의 그 모습, 변하는 모습 그렇죠.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게 뭐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 변수도 있는데 지금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 그렇죠. 정치적으로나 민생적으로나 잘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요. 아 흥미진진합니다. 매주 어떻게 여러 가지로 변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 지표들이 나오느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면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이뇨한 위원장 만났지 않습니까? 공개 회동을 했었는데 김 대표가 이 위원장한테 가감 없는 의견과 아이디어 달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하고 이뇨한 위원장은 당과 우리 정치의 발전 위해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건의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건 그냥 나온 얘기로만 보면은 뭐 잘해보자 뭐 서로 립 서비스를 한 건데요. 예 봉합해보자 예.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알 수 없죠. 그래요. 뭐 표정은 오늘 인현 위원장 김기현 대표 만난 표정 보니까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인현 위원장이 오히려 좀 굳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러네요. 네. 자, 김기현 대표가 어떻습니까? 지금 험지 출마나 불출마 이건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누군가는 험지 출마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 물갈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최소 30%거든요. 어. 많으면 50%고 안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결국 총선에서 다 물갈이해요. 지방선거도 물갈이를 하는데 네. 총선에서 당연히 물갈이하죠. 그렇게 그렇게 봤을 때 수 험지 있을 출마론에 것이다. 대해서 네. 엄청나게 큰 저항이 있어서 다들 못하겠다라고 한다. 이렇게는 못 가죠. 그러면 당이 쪼개지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인현 위원장이 매 맞고 우유 마실 거냐 지금 마실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인현 위원장 생각에는 이거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김기현 대표의 운명도 궁금하고 장제원 의원 다른 의원들 궁금한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시선이 좀 포커싱되는 게 있는데 예. 예. 이거는 뭐 이거대로 가더라도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계실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험지 예. 출마론이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전직 뭐 검사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네. 새롭게 정치 진입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한 정치 작업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남권에서 아주 좋은 금싸라기 같은 지역구를 장악하고 있는 분들에게 험지 출마해라라고 네. 해서 격전지로 보낸다라는 거는 빈 자리에 뉴페이스들이 들어오는데 예. 이거는 뭐라고 할까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셨다거나 네. 아니면 새롭게 뭡니까 뭐 대통령과 관련돼서 뭐 소위 얘기하는 윤핵관 이런 분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건데 사실은 여기 이제 불똥이 네. 이 튄다면 그 충성을 많이 못하신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께 충성을 못하신 그런 분들이 예. 이제 밀려나는 거죠. 그래요. 예.